시간에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컷오프 모드, 액티브 모드, 세츄레이션 모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 세 모드가 하나의 회로에서 시간적으로 변화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가해주는 신호가 처음에 t가 0보다 적을 때는 컷오프 모드가 되도록 전압을 인가했다가 그 다음에 0에서 t 사이에는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하게끔 만들고 다시 컷오프 모드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인데요. 컷오프 모드하고 세츄레이션 모드가 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트랜지스터는 컷오프 모드에서 세츄레이션 모드로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중간에 액티브 모드를 거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뭔가요? 액티브 모드로 갔다가 세츄레이션 모드로 가고 또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컷오프 모드로 올 때도 반드시 액티브 모드를 거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빨간 그림이 컷오프 모드일 때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라인이 세츄레이션 모드일 때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야. 그러면은 이 모드에서 이 모드로 가려고 그러면은 액티브 모드 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쫙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컷오프 모드에서 세츄레이션 모드를 가든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컷오프 모드를 가든 액티브 모드는 거쳤다 가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주로 이제 디지털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아날로그에서는 어차피 전체가 액티브 모드니까 뭐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컷오프 모드하고 세츄레이션 모드를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 이 현상은 디지털에서 컷오프 모드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사실은 이 회로가 요 단자가 입력 단자고 요 단자가 출력 단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인버터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하이가 되면은 얘가 세츄레이션 모드 돼서 전류가 많이 흘러서 인가되는 전압이 RC에 다 걸리니까 출력은 제로가 되고 입력이 제로가 들어가게 되면은 컷오프 모드가 돼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외부에는 인가되는 전압이 그대로 다 걸리는 하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입력이 하이면 출력이 로, 입력이 로면 출력이 하이인 인버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 특성이나 이런 거는 다 전자회로에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딜레이 타임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VBB라는 인가되는 전압이 이때는 로우고 이쪽에 하이고 이쪽에 로우라는 전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에서 하이로 변할 때 한번 들다보고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질 때 한번 들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트랜지스터가 처음에 0V에서 모든 전류가 올 제로고 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영역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가 이와 같이 빨간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라인이 되어 있는데 이 T가 제로인 순간에 인가되는 전압이 하이 볼테이지로 탁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이 트랜지스터가 바로 IB가 지금 회로적으로 보면 RB분의 VB로 탁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전류가 갑자기 탁 올라가서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의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베타를 그냥 곱하면 돼, 그죠? 액티브 모드라면 컷오프 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컷오프 모드도 IC는 베타 IB가 돼요. 왜? 어차피 컷오프 모드는 둘 다 제로일 거니까. 콜렉터 전류도 제로고 베이스 전류도 제로면은 IC는 베타 IB라는 식을 만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데는 컷오프 모드와 액티브 모드였을 때는 만족하고 세츄레이션 모드일 때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전압을 탁 올리면은 제일 먼저 요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충전 캐패시턴스가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C5라는 또는 CJE라는 그런 캐패시턴스에 충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C5라는 캐패시턴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먼저 C에 충전이 돼야 하니까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못 올라가고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파형을 그릴게요. VB라는 파형을 보면은 제로인 순간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최종적으로 0.7V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전압이 올라가니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B는 IBS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VBE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시간을 따라 이렇게 변하면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조차도 그와 같은 비슷한 파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IB라는 전류 값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IB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RB분의 VB 마이너스 0.7V 정도로 되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DC 해석할 때 나오는 그 값으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제로에서. 그러면은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콜렉터 전류가 돼요.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움직이려고 해요. 이렇게 가. 자, 베이스 전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콜렉터 전류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최종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밖에 못 가느냐 하면은 자, 그러면은 베이스 전류가 올라가면 얘가 증가하면은요 콜렉터 전류도 베타배만큼 증가를 하려고 그래. 그쵸? 그럼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RC에 걸리는 전압도 올라가. 인가되는 전압 VCC는 일정하고요. RC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니까 VC가 감소를 하죠. 즉 콜렉터 단자의 전압이 점점 낮아져. 그러면은 여기가 N타입이고 여기가 P타입이고 여기 N타입인데 여기에 P타입과 N타입에 걸리는 전압이 처음에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서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했어요. 했는데 전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은 이 전압이 콜렉터 전압이 떨어져서 이 전압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두 개에 걸리는 전압이 다시 거꾸로 0.4V 될 때 4V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4V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포드 바이어스로 바뀌어버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마이너스 캐리어 분파가 이 빨간 라인에서 액티브 모드가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은 라인이 이렇게 해서 베이스 전류가 점점 증가합니다. 왜? 베이스와 엠터 사이 걸리는 전압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 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요 점의 차지 양은 MB0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VB라 그랬으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이 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점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액티브 모드니까 아직까지는 콜렉터 정신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캐리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콜렉터 전류도 따라서 증가를 해줘. 그러다가 요즘에 딱 오니까 요 기울기가 딱 되는 요 전류가 흐를 때는 이만한 전류가 흐르니까 이 RC에 걸리는 전압이 어느 정도 커졌어. 그래서 이 인가되는 전압과 RC에 걸리는 전압을 갖고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 전압을 구하니까 0.4V가 된 거예요. 오히려 콜렉터가 베이스보다 0.4V 높아.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의 콜렉터와 베이스, 콜렉터 정션이 포워드로 바뀌어요. 바뀌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이 이제는 컷오프 모드일 때는 이 점이 제로지만 얘가 포워드 바이어스로 바뀌면 마이너스 캐리가 증가를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가는 속도하고 똑같이 올라갑니다. 왜? 더 이상 콜렉터 전류는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어. 더 증가하면 얘는 훨씬 더 큰 포워드 바이어스로 바뀌니까. 그래서 콜렉터 전류는 일정하고 콜렉터 정션은 포워드로 바뀌고 베이스 전류는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모양을 조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점도 올라가고 베이스 전류가 그러니까 베이스 전압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 점도 올라가고 이 점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콜렉터 전류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이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다 보면은 평이동은 아니고 여기 올라가는 속도보다 여기에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거의 구별 안 될 정도니까 우리가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평이동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캐리어 분포가 어디니까 베이스 영역이 많아지죠. 아까 요 삼각형의 면적하고 이 사다리꼴의 면적하고 다르죠. 그죠?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훨씬 더 넓으니까 베이스에 모여있는 마이너스 캐리어가 많아졌으니까 리콤비네이션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이스 전류는 더더욱 자꾸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차이는 뭐냐 하면은
콜렉터 전류는 변함이 없는데 베이스 전류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전류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콜렉터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다가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일정하게. 그게 IC 맥스가 되고 이것이 거의 어느 정도 되나 하면은 RC분의 인가되는 전압에다가 VC 세츄레이션 됐을 때의 전압, 요 전류로 딱 맥스가 돼버립니다. 더 이상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영역의 모양은 대충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양이 이 모양을 그대로 확대한 거 아니에요? 요 정도 가면 끝나.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가면은 세츄레이션 모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이스 전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콜렉터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T2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T2보다 조금 더 크겠죠, 그렇죠? 이 정도의 값이니까 이걸 T'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T'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 되더라도 여기서 세츄레이션 모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베이스 전류는 증가를 해. 왜? 계속해서 이 안에 마이너스 캐리어는 계속해서 모일 거니까. 자, 이 모양이 실질적으로 왜 됩니까? 자, 여기 있는 NPN 트랜지스터에서 얘가 포워드 바이어스니까 에미터에서 전자가 인젝션 돼가 베이스로 가가 사실은 콜렉터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인젝션 되고 얘도 포워드니까 콜렉터에서도 인젝션 돼. 양쪽에서 캐리어가 들어오는 거니까 캐리어가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은 콜렉터 쪽으로 캐리어가 하나도 안 가니까 콜렉터 전류가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넘어온 캐리어는 계속해서 콜렉터 쪽으로 가는데 콜렉터 정션에 의해 포워드 바이어스로 새로운 성분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르는 거는 에미터에서 들어온 것이 콜렉터 넘어가는 양 빼기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인젝션되는 캐리어 수만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인젝션되는 캐리어는 베이스 전류는 만들지만 콜렉터 전류도 만들어주고 콜렉터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또 베이스 전류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베이스 전류는 이렇게 인젝션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인젝션되는 걸로 만들어지니까 베이스 전류만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세츄레이션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요 타임 되면.